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향썰전 제10회 2부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같습니다. 고양시의회 두 번째, 세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리.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소개 잠깐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병훈 시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연호 시의원입니다. 예, 고양신문 이송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징계, 결국 이제 민주당 1명, 한국당 1명 이렇게 징계에 들어갔는데 음주운전한 시의원들이 30일 출석 정지, 제명을 논의하긴 했으나 30일 출석 정지로 끝났다. 그리고 플러스 공개 사과에 대한 징계도 있긴 했어요. 네. 근데 공개 사과를 한 영상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공개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근데 공개 사과의 내용도 문제고 태도도 문제고 공개 사과의 어떤 절차도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문제예요. 우선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주 뭐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1분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제 김한규 시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김서연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고양 시민들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사과가 아니고 고맙고 감사하다. 아유 봐줘서 고맙다. 이거예요. 사과가 아닙니다. 공개 사과라는 것이 시의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인데 이게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표명 정도밖에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건 또 어떤 태도의 문제인데 김서연 의원은 그나마 그 좀 잘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의 뉘앙스가 있었는데 김한규 의원님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 좀 제명까지 논의하는 건 좀 황당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약간 화났지만 그래도 참았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태도가 느껴져서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사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솔직히. 예, 근데 공개 사과라는 것이 그 2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비공개로 했잖아요. 시민들도 못 들어가고 기자도 못 들어갔어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못 들어가게 해놓고 공개 사과라시고 9시에 본회의장에서 자 공개 사과합니다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공개 사과가 실제로는 비공개로 이루어진 거는 다름없잖아요. 그거는 맞죠? 이제 근거 자료가 남았다 뿐이지. 그렇죠. 네. 속기록 정도인데 영상도 좀 남긴 했죠. 그 영상도 문제이긴 합니다. 영상도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유튜브에 따로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의회 운영위 쪽에 자, 이 공개사가 이거 문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앞선 일부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명을 최종 가결하기 위해서 3분의 2의 표를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현실적으로. 한두 표만 이탈해도 안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비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는 방법, 지방자치법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게 3개밖에 없거든요. 공개사과, 공개경고, 그 다음 출석정지 30일. 그런데 사실 수정안으로는 출석정지 30일만이 논의되었어요. 근데 저희 민주당 의총에서 이건 제가 당시 이제 제안을 했어요. 나머지 3개 다 병합을 하자.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시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했다가 이제 공개 경고는 이제 배제가 되고 사과가 추가가 됐는데 정현 의원님 뭐 당시 그 협상의 대표로 계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공개 사과를 포함해서 수정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실갱이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이고 썰전에 임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고 화도 났었고. 네. 거기에 대해 반발하신 분이 당사자가 반발하신 거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논리 안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차등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거기서 둘은 달라요 하면서. 그것도 당사자가 직접 얘기 아니죠. 하신 건 아니고 한국당 내부에서. 네. 그러면서 한 분은 공개 사과를 넣어야 되고 한 분은 공개 사과를 안 넣어서 차등을 줘야 된다는 논리를 거기서 또 피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명을 안 하고 나머지를 병합해서 하자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정말 비하인드잖아. 이게 정말로 리얼한. 예. 예. 거기 정현 의원님이요.
공수부대 출신이 맞긴 맞아요. 저희 민주당 의총이 와서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낙하산 타고 네, 내려왔어요. 오셔갖고 기습 침투하듯이 오셔갖고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야,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민주당 우총에 정현우 22명이서 우총하고 있는데 한 명 가가지고 그쵸.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국당 입장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로 메신저. 네, 메신저 역할로 갔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부대표였으니까. 부대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대표님이 원체 계속 하다가 조금 힘드셔가지고. 좀 지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원내 부대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전쟁으로 보면 약간 사신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제가 근데 제가 사진 대접이라고 얘기하기는 웃긴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자격을 논하고 제가 왜 왔는지 자격을 논해서 사실 거기 제가 흥분을 해버렸어요. 아니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갔냐고요? 먼저. 그러니까 왜 그게 원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메시지의 있는데 내용보다 정현우라고 하는 한국당의 대표 메신저 사신을 대하는 우리 당 모 의원님의 발언이 조금 자극적이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저희 대놓고 당에서는 대놓고 했었어요. 대놓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래. 뭐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판단하기마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의총장에 민주당 의원님이 항상 사신으로 오시면 저희는 항상 마실 거 내드리고 먼저 앉으시라 그래요. 앉으시라. 진짜?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더 그랬던 게 있었어요. 사실. 좀 황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앉으라고 소리를 안 했었구나. 대접 좀 하시지. 앉으라고 소리를 안 했다. 이제 보니까 서서 얘기했어고 화나셨구나.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음료수 안 드려가지고. 저는 거기 그 풍습이라 그럴까? 그렇죠. 그 분위기에 익숙해 있었는데 좀 예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 처음에 웃고 한두 마디는 농담을 하고 다시 그 본 얘기를 했었는데 하는데 좀 그래서 사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다 떠나서 좀 제가 조금 기분이 언짢으셨. 네, 근데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감정적인 좀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날 미흡했다는 부분을 그 인정합니다. 비공개라서 다행인데요. 그 공개됐으면 정현 의원님 한 10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10표 아닌가? 아니라? 오히려 정현 의원님 지지자들은 그 전투력에 박수를 보냈을 수도 있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맞받아 치셨나 보네요. 아니 정현 의원님이 마지막 이거 그냥 재미로 할게요. 그리고 나는 정현 의원님이 마지막 본회장 나갈 때까지 전투력이 최강 피치, 앵그리버드. 제가 의원 되고 소리 좀 지르셨어요 그날? 그날 비공개라서 제가 뭐 아무도 못 봤잖아요. 앵그리 정현우. 네, 좀 어쨌든 뭐 특전. 공수. 아니, 누구한테 소리를 그렇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 민주당한테. 모르겠어. 그때는 제가 그게 약간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예의, 그러니까 뭐 논쟁을 떠나서 약간 눈 뒤집혀가지고 막 거의 그 직전까지 갔죠. 거의 직전까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정현 의원님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저분이 그 역할을 맡았나 보다. 이번에 뭐라 그러죠? 이게 천병이라죠. 천병. 최전방 공격수를 맡았나 보다. 왜 본인에게 직접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피치를 높이셨을까? 이런 저는 사실은 항상 늘 말씀드리는 누가 시켰어요? 누가? 네, 없어요. 제가 민주당에서 시켜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정치할 때 저는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좀 멋있게 해야 된다. 좀 멋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때는 진짜 멋이 없었다라는 생각에 정말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현 의원이랑 그나마 좀 친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습니다. 맞을 뻔했어. 맞을 것 같아. 잠깐만요. 약간 부풀리면 안 돼요. 본회의장에서 200만 명 같은 경우 부풀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논지를 말씀드리면은 공회사가 얘기 지금 다시. 우리가 차등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게 있어요. 김한규 의원님과 김소연 의원님을 한 배에 태웠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발언도 제가 봤을 때는 나올 수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근데 옳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전 좀 아쉬운 게 이제 사과하는 타이밍이었다라고 봐요. 이제 결정은 의장님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장님께서 보시고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 의장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장님이 조금 수그러들고 감정이 조금 컴다운된 상태에서 조금 다음 회기나 그럴 때 공개 사과를 하였다면은 아마 이런 사과가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다 추스러들고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텀을 의장님이 벌어주셨으면 됐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그게 시 의장이 그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보죠? 아니 뭐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의회의 우리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초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양시의회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그날 바로 공개 사과가 이루어질지 알고 계셨던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네. 사실 다들 나와서 오늘 하는 거였어 이런 얘기들 많이 근데 했거든요. 그거 어디서 결정한 거죠? 아니, 그러게요. 최우석 의원 건도 네. 바로 했어요. 사과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바로 한 것 같은데. 이번엔 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최우석 의원님은 그때 좀 정제돼가지고 사과를 하셨거든요. 네. 좀 이렇게 준비된 그렇죠. 발언을 하셨는데 이번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그 흥분된 상태에서 사과를 하신 게 아닌가. 두 분 다 그랬어요. 예. 네. 왜냐면은 정제돼 있지 않았고 특히나 아까 김영근님은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한 5초 정도 이렇게 가만히 계신 적도 있었어요. 이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라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사과를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사과를 할 거면은 다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은 이번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첫 본회의장에서 뭐 시민들이 또 와 계시는 그런 본회의장에서 아침에 하시는 게 낫지 않았겠냐. 저도 아쉬움이 큽니다.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출석 정지라서 그때 못 오시는 거 아닌가? 공개 사과만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려면 하는. 그러니까 공개 사과인데 공개가 안 된 사과 같은 그죠? 예, 몰래 사과죠. 그거는 그야말로. 역시. 예. 비공개 사과, 몰래 사과다. 말만 공개 사과였다. 예. 그리고 공개 사과의 내용도 수준이 떨어졌다. 예. 근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킨 것도 맞아요. 그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 안이 올라온 것 사실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사실 준비는 돼 있어야죠. 맞아요. 자기가 어떤 사과를 할지는 사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 감정을 본인이 추스르지 못했다면 본인 잘못이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예, 그게 본인이 흥분돼 있으면은 이거는 사과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의장님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였고 그래서 좀 컨트롤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 감정을 알고 있었다면은 네, 좀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하는 것도 그래서 괜찮았다. 사실 그 어떤 언론 보도를 본인 스스로가 뭐 내는 것보다 본회의장에서의 사과의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좋은 있죠. 자리였거든요. 기회였거든요. 좀 진정성 있게. 네, 10분 활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대시민 정말 사과로서. 예전에 강경자 의원님도 약간의 그 신상 발언을 할 때 왜 갑자기 예, 강경자 내용이 아유, 좋은 내용인데 좀 계속 내용이 좀, 갑자기 왜? 저기 정리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마찬가지였다. 예. 의원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준을 개인적으로 높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 언급해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민하고 제명까지도 유리특위에서 갔었는데 결국에는 선박망이로 내려왔지만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그게 놀란 거지. 아니, 우리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 야, 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약간 물음표? 약간 이 정도? 물음표. 우리의 예.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왜 우리한테 관심을 덜 갖지? 나 관심 받고 싶은데 뭐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한 것만큼 관심을 덜 가졌다 뭐 그런 아니 얘기인 것 관심 같은데. 안 가주셔도 돼요. 굳이 저희가 예. 관심병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많은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언론에서. 궁금했어요, 진짜. 네. 네, 너무 손방망이 네. 처벌에 대해서. 사실은 그날 이후 저녁부터 검색 많이 했거든요. 전전긍긍했죠. 네, 네, 검색어 고양시 의회 뭐 해서 막 검색해봤는데 안 나와요. 기사가 안 나와요. 시의회 아주 그냥 못됐고 아주 나쁜 사람들만 모였구나라고 하는 기사가 써야 되는데 이제 우선 그날 기사가 당일날 나오기는 힘들었던 게 그날 9시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9시 직후에 이제 기사를 그때 남아 있었던 기자들도 몇 명 안 됐었을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2시부터 9시까지 듣지도 못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기자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네. 근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한 8시 반쯤 갔는데 그때서야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낮에는 안 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보가 늦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기사가 재생산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명을 당연히 안 했을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네. 딱 보면 예. 유추가 되는 거죠. 제명으로 처음에 애초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말이 길어지는 걸로 봐서는 제명 안 시킬 것 같아. 30일 정지인데 그게 무슨 뉴스야. 뉴스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명 물론 이제 뭐 저는 며칠 뭐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에 제명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러면은 좀 뉴스거리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역시나였다. 그리고 역시나였는데 역시나라는 말은 결국 기사거리가 조금 약하다. 저 여기서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소신 발언. 저는 우리 이제 지방자치가 발달하면서 우리 지방 언론에 대한 역할이 되게 커지는데 저는 이번 거는 지나고 요거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지방 언론이 강하게 비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역할을 안 하면은 예.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예. 저는 이거는 저는 많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끝나고 많이 혼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방 언론마저 조용해 버리면 이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 예. 그래서 전 조금 더 호되게 혼나야 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 건부터 되게 그 웃긴 발언인 게 나 잘못했으니까 잘못해놓고 더 혼내주세요라는 뭐 이거 뭐 제가 잘못한 건 있죠. 네, 죄송합니다. 채찍 같은 거 좋아하세요 혹시? 가죽 팬티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발언을 삼가하세요. 굉장히 건전 보수시네요. 건전 보수. 예. 진짜 멋있습니다. 예. 맞을 테니까 때려달라 뭐 그런 건데. 자주 다뤄주세요. 정현 의원님은. 저는 이제 반대, 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자고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를 배웠어. 다음에 첨예한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늦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무도 안 달아주는 거야. 기자들 없을 때? 그렇지. 안 달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시해 주시라. 뭐 이런 여러분, 말이에요. 송규근 의원님 이런 거입니다. 많이 유포해 주십시오. 예.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끝나니까 아무도 안 달아주는구나. 그 타이밍도 진짜 있는 것 같아. 맞아. 됐고요. 알았어요.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채찍질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에 뭐 공개 사과까지 했고 출석 30일 정지. 이거 예전에 그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고향사전 2회가 3회였을 겁니다. 이게 제명 다음이 바로 출석 정지 30일 손방망이다.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징계가 필요한데 이게 법으로 지금 지방자치법으로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 있는 지방자치법 징계안을 만들어 달라는 촉구안을 좀 건의하신다는 얘기. 사실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정현 의원님하고 제가 이제 그걸 같이 해서 이제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하는데 사실은 이번 회기 때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기상.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가 다뤄지고 있는데 징계를 좀 맞아요. 강화해 주세요라는 발의가 말이 안 동료 의원들한테 굉장히 그 위협적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었고, 근데 다만 하나 또 이번에 하나 이제 또 첨가를 할 거에 이제 확인하게 된 게 바로 공개사과 부분인 것 같아요. 공개사과를 좀 더 실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개정하게 하는 것도 좀 보완해서 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런 촉구안을 건의하려고 해도 윤리특위가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할수 의원님들이 계속 잘못을 새롭게 하게 되면은 할 수 있겠죠, 우리. 이것도 새로운 이거 뭐 전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고양시의 전략입니까? 이렇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면 그렇죠. 되게 슬픈. 윤리특위를 네. 계속 또 열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은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잘해야 돼. 다음 회기 빨리 때 이번 다음 회기 때 빨리 11월 해야 되는데. 네,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좀 더 호되게 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 그렇죠. 지난번 논의했던 게 출석선이 30 외에도 그렇죠. 2개월, 3개월 그리고 제명이 조금 너무 막 나가는 거니까. 단서 조항으로 뭐 회기 중에 출석 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것. 거기다 하나 더 저기 비출석 기간에 의정 활동비는 국고 환수도 한번 넣을까요? 그렇죠.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건 중요한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다른 아르바이트 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뭐처럼 어쨌든 좀 힘든 것도 봉사도 같이 하시고. 의원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뭐 한 줄로 평. 한 줄 연평으로 마무리 네.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저부터 할까요? 네. 멋있는 의회는 언제쯤? 점점점.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더 잘하겠습니다. 예. 웃지 마시고요. 예. 사과하는 방송, 예. 고향설전. 아, 이번에 너무 불편한 회예요. 아, 이거 한 명은 되게 즐겁고 두 명은 너무 불편한. 아, 제가 뭐 즐겁습니까? 지금 얼굴이 꽃이 아우. 피었어요, 꽃이. 네. 아, 굉장히 불쾌하고요. 고양시의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일단 채찍부터 사줘. 아, 갑자기 예. 팬티 얘기를 왜 여기서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고향설전 10회 네.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